음악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예민하거든요, 원래. 근데 음악을 하시는 분 같지 않지. 참 이렇게 먼저 부드러운 소품을 가셨고. 청년기나 뭐 그런 사춘기를 지나서 이렇게 좀 배운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좀 같은 음악을 적어도 제가 이렇게 듣고 보기에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 악기를 만들고 또 음악을 하신다는 분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한쪽으로 져가지만 좀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브라질 청소년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소년한테 큰 길잡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그 중요한 시기에 또 청년들한테 꿈을 주고 애들의 그 연주 실력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 하시느라고 하루를 다 허비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봤을 때 보통 사명 가지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자부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없고 두 가지가 없고 어디만 있냐면 이건 일본에만 가야 소형 축구만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덮어보고 그래서
이런 작은 것도 다 좋은데 조그만 거 자르는 거. 다른 거 다 자르는 거. 이런 전부 다 소형이 돼가지고 전부 소형이네, 진짜. 연장 사용하고 그다음 이것도 사용. 이거 좋은 거 같아. 이런 것도 하는데 요거를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똑바로 돼야 왔다, 요나마. 요런 과정 소리가 이런 과정 거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을 깎아야 되는데 깎는 게 중요한 게 요거 가지고 여기, 두께를 이걸 저기 고정해 두께를 조정하는데 이렇게 두께가 악기마다 두께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굵은 부분을 조그만 여기 가는 대패가지고 문지 이렇게 굴려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건 면이 둥구스러운 특수한 대패. 이거는 보통 타질 않고 이런 과정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두께를 조정하는 이게 두께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두껍고 어느 부분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께가.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얇고 어느 부분이 두꺼워야 된다는 그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옛날 스트라디바리우스 이태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두께를 조정했는 거예요. 이게. 이 두께대로 깎아야 재소리가 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아노 볼테가 나와 있어요. 이 피아노 볼테는 뭔가 하면은 소리가 약하게 나오고 강하게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깎아가는 방법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 작은 바이올린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강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약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깎는 건데 요거 깎고 두껍게 깎고 얇게 깎는 데 대해서 악기 소리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비법이고 그 다음에 비법이 칠인데 칠을 이렇게 손으로 칠을 한 다음에 이걸 보통 한 일주일쯤 말려요. 말린 다음에 다시 뺐다로 이거를 칠하는데 할 때에 여기에 특수한 기름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일부분을 닦아내고 닦아내요. 일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되면은 또 다시 칠을 하는데 여기 칠이 내가 이렇게 다 만드는데 이 칠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인도에서만 나와요. 인도에서.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그 유명한 그 칠의 비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코올에다가 섞어가지고 색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가지고 칠을 하는데 이 칠을 해서 또 말리고 또 일주일 말리고 칠을 해서 그 과정이 한 30번 들어가야 손으로 만드는 그런 악기가 완성되는데
그래서 이 악기를 하나 만드는 과정이 한 6개월 걸려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에 하는 과정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오기는 한 6개월 걸린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악기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면 절대 비싼 악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 정성스럽게 만드는데 1mm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손으로 만들면서 기계 제품이 아니고 손으로 만들면서 1mm 오차도 만들어서 완성이 돼서 연주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됐다 그러면은 진열장을 옮겨 놓는데, 근데 사는 사람들은 물론 상품으로 사겠지만은 어떤 때는 막 좀 이렇게 좀 깎아달라고 그러고 싸게 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내가 딸 잘 키워가지고 시원찮은 사위한테 하는 식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그래도 하여간 뭐 상품이니까 가서 이 악기가 가서 어느 유명한 연주가 될지, 지금은 연주가 시원찮지만은 걔네들이 얼마나 유명한 연주가가 돼서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지 모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도 소중하지만 쓰는 사람도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하나 태어날 때는 애기 하나가 태어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1년에서 6개월 걸려가지고 1년 내에서 6개월 정도 걸려서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착 키워서 나오는 식으로 이것도 착 키워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악기 제작이 되는데, 원래 한국에는 악기 만든 사람 한 200명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바이올린 연주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또 배우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점수 받았는데, 아직도 배울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아서 왜 음이 안 나는지, 어느 부분이 음이 안 나는지를 캐치한 다음에 그걸 다시 뜯어서 다시 조정을 하고 또 만들고 붙이고 해서 1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싼 상품은 아니에요. 여기에 물론 재료도 중요하지만은 기술적인 면도 들어가고, 또 내가 이거 악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이 악기 정말 실수 없게 잘 만들어서 좋은 사람한테 연주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포함돼서 내 혼이 담겨가지고 악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정성이 들어요. 그래서 싸구려 제품 공장에서 막 나오는, 뭐 독일에서 많이 나오고 일본에서도 나오고 한국에서 많이 나오고 요즘 중국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악기하고 이 악기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같은 사람의 얼굴 태어나도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브라질 사람, 독일 사람 다 틀리듯이, 미국 사람 틀리듯이 악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 눈, 코가 다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다 틀린 인종이라고 생각하고, 그 표현력이 잘 됐나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나는 혹시라도 누가 이거를 전수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르쳐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단시일 내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3, 4년의 과정을 거쳐서 끈기 있게 배우겠다고 하면 내가 가르쳐줄 마음이 있어. 내가 나이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조건이 하나,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알아야 돼. 바이올린 어느 정도 연주할 줄 알아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학교에 입학할 때에 악기를 연주할 줄 모르면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셋 중에서 이 연주를 할 줄 알아야 이 사람이 그 악기 만드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요새는 한국에도 이제 많이 잘 만드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 연주가가 악기를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말리고. 이렇게 지저분하지만 여러 가지의 저기가 들어가요. 치 들어가고. 중에서 중요한 게 이게 미국 사람들 이게 뭔가 프로폴리스예요. 이게 프로폴리스 약으로 쓰지만은 이게 프로폴리스라고 냄새가 고약한데 이게 그 프로폴리스 벌집을 만드는 원료를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악기가 상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화산재예요. 이태리에서 나오는 그 화산에서 퍼져나온 재를 사용해서 써야 이렇게 이거 칠해서 사용해서 해야 그 아주 소리가 강한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데 이게 구하기가 상당히 별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같이 구해놨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화학적인 것도 있고, 요거는 나무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저건데 요거를 칠을 하면은 벌레가 깎아 먹지도 않고, 그다음에 소리가 아주 강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벌써 만든 지 1년 됐는데 혹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다시 또 수정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악기 제작이라는 거는 이렇게 단시일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되는 거예요. 브라질에 와서 처음에 학교에 음악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솔직히 얘기해서 후지북이 돼가지고 한 학교에 오전반 오후반씩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음악 시간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악보 보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 와서 아이들 가르치기가 좀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교회는 여러 군데 있어서 교회에서 찬송가는 알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처음에 착안한 게 찬송가를 쉽게 편곡을 해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겠다 했더니 아주 그게 적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20명 전부 합치면 150명 가량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같이 또 도주해주는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서 지금 오케스트라가 잘 하고 있는데, 비록 지금 한 6개월 남짓했지만은 아이들 수준이 꽤 높아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사무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오케스트라 발전을 위해서 많이 나도 노력하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더 큰 차원에서는 뭐 영사관이라든지 한국 정부라든지 우리 여기 브라질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주면은 우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새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많은 유혹물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수적으로 필요한 악기를 배우고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여서 그 부모들의 걱정도 좀 덜어주고 그런 의미에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교포들이 아이들이 전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몰라.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동요, 이것도 가르치고, 애국가도 가르치고, 그래서 먼저 주일에는 이렇게 좀 가르쳐 봤더니, 그냥 이 부모가 와서 그냥 감동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좋은 걸 가르치냐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일하는 여러 동역자들한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음악에 대한 영향도 받았어요. 신앙의 영향은 물론 많이 받았지만은,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달동네거든, 거기. 옛날엔 다. 그래서 밤에는 음악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위가 너무 시끄럽고 바싹 붙었기 때문에 밤에 도저히 연습할 수가 없어서 교회 예배당을 목사님이 빌려줘서 거기서 음악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내가 청소해주는 조건으로 청소한 다음에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풍금을 옛날 피아노가 없고 풍금이라고 하는데 손 풍금을 사용을 해서 음악도 하고 악기 연습도 하고 그래서 악기를 많이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피아노도 조금 치지만은 또 성악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클라리넷도 좀 불고 첼로도 좀 하고 뭐 바이올린 전공했지만은 여러 가지 하면서 교회에서 나를 키워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청년들한테 논아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애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슨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가르친다거나 내가 개인의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 절대 아니거든.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도 아주 완전 무료예요. 우리가 악보까지 다 대주미서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능력을 주시면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직업도 좋은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많은 사람들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지금 뭐 변호사니 의사니 뭐 교회 장로니 목사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한 150만 명가량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누가 나올지 몰라. 좋은 사람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 음악을 해야지 음악을 배우면서 사람이 안 되고 못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게 뭐 그냥 아주 저속한 음악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내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하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내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을 계속해서 할 거고 10년 전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 직업을 계속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